어머니, 그때 벌어진 일은 불운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맹영사님 탓을 하고 단수와 공의를 갈라놓으시려는 거예요? 구혜준의 목소리에 황 회장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듯 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어리석었어. 구혜준의 목소리를 들은 황 회장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독단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구단수와 맹공이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둑해진 사무실 복도 끝 조용한 회장실 문 앞에서 구단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공기부터 살벌했습니다. 구단수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또 뭐 바라는 거 있어서 온 거겠지. 그래 말해봐. 황 회장은 말끝마다 날 선 목소리로 구단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구단수는 스스로도 긴장되는 걸 느끼면서도 한 번 마음먹은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공이랑 결혼 허락받고 싶어요. 아직 많이 화나신 거 알지만 한 번만요, 부탁드릴게요. 됐어. 더 듣고 싶지도 않아. 그 애가 누구 딸인지 벌써 잊은 거야? 난 아직도 혜준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황 회장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마치 울분을 짓누르지 못하는 듯 한숨과 함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손주까지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한 그날의 아픔,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그래도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든 제 삶을 위해서든 공의는 꼭 있어야 해요. 제발 사적인 감정보다 회사 안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내 마음을 뭘 안다고 떠들어. 회사? 중요하지. 근데 나는 내 핏줄이 또 그런 고통 겪는 거 못 봐. 공이랑 네가 맺어지는 거? 난 절대 못 본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과거 구혜준이 오드리와 맺어지려 했을 때도 자신이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아들을 잃고 말았다는 생각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주장하니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흰 머리칼 사이로 툭 튀어나온 잿빛 슬픔이 날선 분노와 뒤섞여 황 회장의 얼굴을 파르스름하게 물들였습니다. 구단수는 꿋꿋이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 해도 자신이 선택할 미래는 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니까 존중해요. 하지만 저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회사도 제 사랑도 다 지킬 겁니다. 할머니라고 해도 제 마음 억지로 바꾸진 못해요. 황 회장은 그 말에 눈을 한번 크게 치켜떴습니다. 구단수를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아끼기에 그가 또다시 비극을 겪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필요하면 오드리까지 끌어들여서라도 내 숨통 확 끊어줄 거야. 그렇게 선언한 황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정막이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구단수는 귀가 아릿해질 만큼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구혜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그림자가 자신의 사랑까지 망치는 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구단수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과 후계자 문제, 할머니의 극심한 반대까지. 그 모든 걸 짊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맹공이의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구단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연한 표정으로 심장 속의 불길을 다잡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 커다란 박스에 서류와 자잘한 소지품들이 마구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평사원으로 강등되어 퇴사 직전의 절차를 밟게 된 강진하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건 이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 각종 디자인 시안과 서류들을 마구 쓸어 담던 강진아가 갑작스럽게 얼굴을 들었습니다. 분노로 빨갛게 변한 눈동자가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이게 다 맹공이 때문이야. 고작 그런 애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고. 숨소리까지 거칠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걸 참고 있는 듯 그녀의 손동작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그 순간 회사 복도를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한 서민기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너 이러다 진짜 일 더 키우는 거 아니야? 좀 진정해. 괜히 회사 안팎으로 소문만 안 좋아진다고. 서민기는 요즘 후계자 경쟁에서 사실상 완전히 밀려났다는 생각에 허탈함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간 마음 한구석에 품었던 나라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야망은 한낮 바람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진아처럼 몸부림칠 자신은 없었습니다. 됐어. 난 내 방식대로 다시 올라갈 거야. 어떻게든 내 자리 찾아낼 거니까. 가슴속 울분을 전부 토해내듯 매섭게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에 서민기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날 맹공희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미련이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감정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강진아의 과격함은 점점 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라니 또 뭘 하려고. 그러다 진짜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서민기는 잠시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킨 느낌이었습니다. 구단수에게 후계자 자리를 빼앗긴 주제에 그나마 믿고 의지하던 강진아까지 이렇게 폭주한다면 자신이 기댈 곳은 또 어디인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아에게는 그의 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반쯤 히스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냉혹한 결심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대신 맹공이도 편하게는 못 살 거라고 전해줘. 서민기는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짓밟는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위치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가 무모한 폭주밖에 없는 건가 싶어 한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진아를 더 이상 말릴 힘도 그렇다고 함께 전장에 뛰어들 각오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진아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뭘 얻겠어. 그의 힘없는 중얼거림은 사방에 닿지도 않고 허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스를 옮기려다 멈춘 강진아가 눈을 치켜뜨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카트에 박스를 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음모를 구상하고 있는 듯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허탈함을 삼킨 서민기는 손가락 사이로 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그와 그녀 사이에 깃든 불안과 분노가 더 큰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예감케 했습니다. 서민기의 집 거실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진아가 방문을 콱 열고 나와 거칠게 한숨을 내쉬며 정주리를 노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주리는 마치 대적할 태세가 되어 있는 듯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지 몇 주는 됐잖아요. 근데 며느리 대접이란 건 하나도 못 받네요.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마치 곧 폭발할 듯한 화약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주리는 재빨리 반박하며 알싸한 냉소를 흘렸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접 타령이야? 네가 며느리로 뭘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정주리는 쌍숙이라는 옛 별명을 묵혀둔 지 오래였지만 강진아는 그 불씨를 건드리는 존재 같았습니다. 정주리가 애써 격조 있는 척 살아왔는데 강진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니 옛날 성격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기 씨가 저한테만 의지해요. 저 진짜 숨도 못 쉬겠어요. 정주리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듯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미 서민기도 후계자 경쟁에서 밀린 마당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진아는 자신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긴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럽게만 하는 내가 왜 필요하겠니?
두 사람 사이에는 전기 스파크가 튀는 듯 했습니다. 한창 싸늘하게 대치하던 그때 강진아가 번뜩이는 눈으로 정주리를 노려보며 문득 격한 제스처로 응수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민기 씨 아니면 누가 날 책임져 주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이 집에서 진짜 숨이 막힌다고요. 갑자기 소파에 있던 쿠션을 휙 던져버리며 강진아의 분노가 최정점에 달했습니다. 정주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을 세게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진짜 며느리 노릇을 했어야지. 민기 옆에 앉아서 우리 아들 인생 더 꼬이게 만들 거면 내가 먼저 쫓아낼 거야. 그 말에 강진아의 눈가에 도끼가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민기가 자신을 받아주기만을 바랐는데 집안에서는 이렇게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여기서는 늘 주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대로 살아남을 거예요. 강진아는 이를 악물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주리는 자리에 선 채로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괜히 길게 가는 싸움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은 정주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공의를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 정막은 이미 날카로워진 집안 분위기를 전혀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강진아와 정주리 둘의 관계는 애초부터 좋을 리 없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성격이 부딪혀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시댁의 기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서민기 집안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정주리조차도 내심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이 거의 다 꺼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디자인팀 구역. 맹공이는 내일 있을 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빠르게 훑으며 디테일을 수정하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둑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조심스럽게 다가온 건 구단수였습니다. 한낮의 사무적인 표정 대신 사뭇 긴장감 어린 눈빛이 맹공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구나. 계속 일하고 있었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황 회장의 의중이나 최근 유출 사건 등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차에 구단수의 등장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단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제 퇴근한 거야? 그녀의 반가운 표정을 확인한 구단수는 서둘러 머뭇거림을 떨쳐냈습니다. 더 이상 둘 사이를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결심한 게 있어서 오늘은 꼭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응, 오늘 너한테 꼭 할 말 있어서 왔어. 뭔데?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 생겼어? 맹공이가 의아해하면서도 구단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꺼낼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자. 그냥 확 하자, 우리. 할머니가 뭐라 해도 우린 같이 가야 할 사람들 아니야. 회사도 중요하긴 한데 너보다 먼저인 건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의 맹공이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은밀하게 기대했던 고백이었지만 황 회장이라는 절벽 같은 존재가 떠올라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짜야? 나 솔직히 좀 무서워. 할머니 절대 안 받아주실 거잖아. 얼마나 심하게 나올지 뻔하잖아.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말을 끊으며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진심이 가득 배어나는 손의 온기에 그녀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망설였습니다. 회사도 할머니 꿈도 다 중요하지. 근데 너 없이 그거 다 잃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가진 열정이고 웃음이고 그냥 너라는 사람이야. 그건 회사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순간 맹공이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밀려오는 감동 속에서 동시에 정말 우리가 괜찮을까? 하는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수의 목소리는 한층 더 굳건해졌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도 끝없이 이어질 반대의 바람도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을 듯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끝까지 반대하셔도 난 너 절대 안 놓을 거야. 좀 무모해 보여도 난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며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뜨겁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현실과 미래의 불안이 교차했지만 구단수의 눈빛에서만큼은 말할 수 없는 안도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무실을 나와 캄캄한 야외 계단에서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차디찬 밤바람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둘 사이에는 뜨거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건 오늘이 처음이었지만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오래전부터 이미 익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결심으로 인해 앞으로 더 큰 반발과 시련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수가 곁에 있는 한 맹공이는 처음으로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불안 가운데서도 피어오르는 설렘에 그녀의 심장도 덩달아 뜨겁게 뛰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서민기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에서 풍기는 향긋함을 느낄 새도 없이 그의 표정은 삭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소파 위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그때 강진아가 방문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네가 내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좀 생각해보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는 언뜻 차갑게 들렸습니다. 강진아는 눈을 치켜뜨며 거세게 반응했습니다. 민기 씨, 내가 민기 씨 발목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러는 거야. 제발 나 좀 몰아붙이지 마. 다소 과장된 제스처와 함께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후계자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건 뭘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 다시 생각 중이야. 너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후계자 자리도 끝났고 너도 회사에서 지금 위태로운 거 뻔하잖아. 그 뉘앙스는 파혼까지 내비치는 듯 했습니다. 강진아는 눈을 크게 뜨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겹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기 씨가 내 마지막 기회야. 나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어디 갈 데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서민기는 몸을 돌려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도 강진아가 애초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지금 그녀의 말은 더욱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도 네 덫에 걸린 거 아냐? 내 미래는 단수 때문에 이미 산산조각 났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되돌려? 못하잖아. 그의 한숨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강진아가 뭔가 말을 더 하려 했지만 혀끝에서 맴도는 말만 넘쳐났습니다. 어떻게든 서민기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후계자 자리가 되살아날 리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절망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서로 도와야 하지 않아? 맹공이든 구단수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서민기는 가볍게 손을 휘저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과오와 잘못된 선택들이 망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후계자가 되지 못한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마음속 의문이 끝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됐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다. 강진아가 억지를 부려도 서민기는 들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삭막한 방 안에 와인 향이 퍼지고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불협화음이 쇠사슬처럼 발목을 감고 계속 바닥 깊숙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강진아는 화장실 문을 탕 닫고 들어가 버렸고 서민기는 텅 빈 시선을 거실 천장에 두었습니다. 집안에 드리운 음습한 기운이 두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좌절, 불안이 교차하며 사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관계가 되어감을 그들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더욱이 서민기의 마음 한구석엔 맹공이를 향한 애증이 남아있는 상황. 지금 이 순간 그는 꺼져가는 야망과 남은 감정의 잔해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늦은 밤 골목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틈으로 거칠어진 신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맹경태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재빨리 뒤를 밟았습니다. 상대는 바로 김치성이었습니다. 과거 구혜준을 죽게 한 범인이자 출소 후 어딘가 수상쩍게 주변을 배회하던 남자였습니다. 맹경태는 김치성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한 손으로 그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가족 근처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반면 김치성은 맹경태를 돌아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뻔뻔스러운 태도에 그의 눈매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사님 참 웃기시네. 혜준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날 잡겠다고 들이댔잖아. 근데 결국 못 지켰지? 그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맹경태는 한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오래전 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형사로서 구혜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지만 곧 그는 이를 악물고 정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일 난 평생 안고 살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딸이나 손주한테 손대기만 해. 그땐 진짜 끝장이야. 김치성은 대답 대신 시익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음습하고 사람의 속을 뒤흔드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아무도 못 지켜. 진짜 원망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으르렁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지만 맹경태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이제 단순히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엔 구혜준을 지키지 못했고 그 트라우마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맹공이와 손주 구루미를 어떤 식으로든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김치성이 떠나고 맹경태는 깊은 밤 골목에 우두커니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자리를 떠난 그였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예감이 맴돌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맹공이나 구루미에 닿을까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동네 골목과 옥탑방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신분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지만 그때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맹공이도 그녀의 아이도 자기 손으로 끝까지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눈엔 피로가 서렸지만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큰 실수를 범했기에 이번에는 결코 후회로 남는 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김치성의 비웃음은 머릿속을 어지럽혔으나 동시에 결의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맹경태의 보호 본능은 점차 불이 붙었습니다. 아침이 되도록 발소리를 낮추며 밤거리를 맴돌았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제라도 손녀인 맹공이를 향해 보상 심리처럼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죄책감이든 무엇이든 그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순 없었습니다. 제이스 패션 본사 건물 밖 줄지어선 고급 승용차들 사이로 강진아가 조심스레 내려섰습니다. 실직 위기에 몰린 그녀가 향한 곳은 황 회장의 별도 집무실이었습니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의 시선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진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황 회장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차가운 시선이 먼저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진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선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황 회장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류를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야? 강진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와 손잡고 다시 한번 판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맹공이가 부당하게 혜택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복구하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황 회장은 비꼬는 듯한 표정을 잠시 지었다가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희의 결합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상황에서 강진아의 이런 태도가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과감히 해낼 테니까요. 그래, 너도 쓸 때는 있었지. 너무 나대지만 않았으면 말이야. 지금은 내가 단수랑 공이를 갈라놓을 카드가 필요하거든. 강진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맹공이 몰아내고 이미지도 회복할 방법 다 해볼게요. 회장님만 절 믿고 복직시켜주세요. 아니, 가능하면 팀장 자리도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돌한 요구에도 황 회장은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태세를 예상하고 있었던 듯 흐릿한 미소가 입꼬리에 스쳤습니다. 입은 살아있네. 뭐 잘만 하면 써먹을 수는 있겠지. 공이 내쫓고 단수한테도 한 방 먹일 수 있을 거고. 강진아는 그 말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듯한 황 회장의 말투. 구단수와 맹공이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회사 내 입지를 다시 쌓을 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황 회장은 은근슬쩍 날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도 실패하면 가차없이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냉혹함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의미했습니다. 다시 회사를 뒤흔들 음모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강진아가 머리를 숙이며 비장하게 인사하고 나가자 황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수, 네가 진정 그 아이와 함께할 생각이면 이 정도의 장애물은 능히 뛰어넘어야겠지. 그렇게 혼잣말하듯 생각하는 황 회장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복수심이 섞인 그 집착이 이번에도 손주를 올가매고 있다는 걸 본인도 어렴풋이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이스 패션 내부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아침 사무실엔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또 디자인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소식이 돌았고 그 혐의가 하필 맹공이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누명을 벗고 복직했던 그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공이 아이디로 메일이 나갔다더라. 진짜 유출된 증거도 있대. 그러니까 전에도 유출 사건 있었잖아. 동료들은 수군대면서도 설마 하는 의심을 품는 눈빛이었습니다. 구단수나 감사팀이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맹공이는 이번엔 막다른 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가득 안고 있던 맹공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했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미 심장이 쿵쿵 뛰며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강진아가 희죽대는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맹 팀장님. 또 무슨 일 터진 거야? 이번엔 좀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맹공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에서 드러나는 강진아의 표정이 불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런 일 안 했어. 누가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니야. 강진아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 여부야 곧 드러나겠지. 근데 나 참 사람들 눈은 또 얼마나 차가울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의심받기에 딱 좋잖아. 짧은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맹공이는 참담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어떻게든 해명을 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구단수나 감사팀에서 증거를 밝혀줄 거야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저마다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안쓰럽다는 눈길을 보내지만 또 일부는 또야? 하는 식으로 곁눈질을 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맹공이가 버티기 힘들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마지막 일격이라도 하듯 귀에만 들릴 듯한 낮은 음성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난 절대 안 물러나. 이번엔 내가 진짜 못 버티고 나가게 될 거야. 각오해둬. 그 섬뜩한 경고에 맹공이는 속이 울렁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복직까지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당한다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에는 각종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희가 신기술 디자인을 외부 업체에 판다더라. 전에도 유출 의심이 있었던 애 아니냐 같은 근거 없는 말들이 퍼졌습니다. 침묵하던 동료들도 점점 수군대기에 바빠졌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회의실 한 구석에서 숨죽여 눈물을 떨굴 때가 많아졌습니다. 난 그런 짓 안 했다고 외쳐도 과연 누군가 믿어줄까? 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황 회장이 또다시 자신을 쫓아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강진아는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 회장과의 암묵적인 거래가 성사된 이상 맹공이를 두 번째로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자신은 완전히 부활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구단수까지 엮여서 망해버리면 더 좋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아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회사 곳곳에 퍼진 2차 유출 루머 탓에 맹공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주변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또 그러겠지 하고 속단했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공희가 그럴 리 없어라고 옹호했지만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단수는 야근을 마치고 넋이 나간 듯 책상을 정리하는 맹공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안쓰러운 얼굴로 한숨을 쉬며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도 꼭 내 결백 밝혀낼 거야. 맹공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힘든 일을 겪었고 매번 단수가 해결해 줄 거야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반복되는 사건에 점점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단수야, 회장님이 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하지? 회사 사람들 눈빛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는 진짜 무서워. 구단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고작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녀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잘못 아니라는 거 증명할게. 누가 뭐라든 난 절대 내 곁 안 떠날 거야. 그 말에 맹공이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황 회장의 강경한 태도와 세상을 떠난 구혜준의 그림자 그리고 가족에게 끼칠 영향들이 물밀듯 떠올랐습니다. 구단수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어깨에는 회사를 이끌 부담과 가문의 책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맹공이는 쓸쓸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단수야, 자꾸 이런 일 터지는 거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짐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면 제일 무서워. 구단수는 놀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야말로 공희가 아니면 안 될 만큼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맹공희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나도 솔직히 할머니가 또 무슨 짓 할지 걱정되긴 해. 무슨 음모가 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말이야. 구단수는 한 박자 쉬고 그녀의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라면 뭐든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공희야. 두 사람은 서로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표정은 한없이 애잔했습니다. 주변에 놓인 프로젝트 서류 더미, 모니터에서 깜빡이는 알림창, 사소한 것들까지도 두 사람에게는 하나같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또 강진아가 무슨 계략을 펼칠지 모를 일이었고 황 회장의 태도 역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구단수와 맹공이는 작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함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 그러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아무리 약속하고 결의를 다져도 매일 새로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잿빛 하늘에서 비까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공이는 고개를 들고 부슬부슬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작은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단수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거야.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려도 또다시 결의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꿈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개인 사무실,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창을 타고 내렸습니다.
한껏 찌푸린 날씨처럼 실내 공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 오드리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세월 구혜준을 잃은 뒤로 갈라졌던 두 여인이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단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혜준 씨 때처럼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드리는 속에 담아둔 울분을 폭발시키듯 내질렀습니다. 구혜준을 사랑했으나 황 회장의 극심한 반대와 사건까지 겹쳐 지옥을 맛봤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 회장은 자리에 앉은 채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날 탓해? 혜준이도 못 지킨 주제에 이제 와서 단수까지 망치려고 해? 그 눈에는 미움과 슬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폭풍처럼 뒤엉켜 쏟아낼 곳을 찾지 못한 채 오드리를 향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혜준 씨 지키지 못한 거 저도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단수까지 그렇게 몰아붙이면 혜준 씨가 돌아오기라도 하나요? 왜 자꾸 단수랑 공이 사이를 갈라놓으시면서 어머님 생각만 옳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황 회장은 탁자를 세차게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혜준이 그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잠도 못 자. 단수까지 그 꼴로 만들 순 없어. 갈라지는 목소리에 오드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도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이 울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원망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서로에게 똑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혜준 씨 우리 곁을 떠난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마음 찢어질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단수한테서까지 행복을 빼앗는 건 혜준 씨가 원했던 삶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황 회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구혜준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손주를 몰아붙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 회장은 한 번 쌓인 분노와 미움을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혜준이 잃고 나서 난 하루도 편하게 숨 못 쉬었다. 단수한테도 똑같은 고통이 올까봐 두렵다고.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황 회장이 울컥하는 표정을 보이자 오드리는 그 틈에서 그녀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너무 많은 비극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제라도 손주를 위해 제발 마음을 풀어주길 바랐지만 황 회장도 자신만의 상처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진한 상처는 무겁고 깊었습니다. 더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된 황 회장은 결국 허공을 향해 소리치다시피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오드리 역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렸지만 서로의 고통을 보듬지 못한 채 너무 멀리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해도 난 절대 단수와 공의를 인정 못해. 혜준이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은 어머님 말씀 다 이해해요. 그래도 전 단수의 행복을 지킬 거예요. 혜준 씨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이제 단수 지키는 걸로 갚을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한 뒤 눈물 섞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진심 어린 대화라고 하기에는 서로 쌓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습니다. 시간과 죄책감이 만든 지옥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해가 진 사무실 한켠 매서운 바람소리에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그 울렁이는 소리가 마치 얽힌 인연들과 비극을 노래하는 듯 애절했습니다. 황 회장과 오드리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앞날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터진 문서 유출 사건으로 제이스 패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단수와 감사팀이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뒤쫓았습니다. 사무실 내부 CCTV, 전자메일 로그, 컴퓨터 로그인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한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오후 감사팀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구단수를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증거 나왔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니까 강진아가 맹공이 팀장 계정에 몰래 들어간 게 확인됐어요. 프로젝트 파일도 복사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구단수는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맹공이가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진범을 확실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내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긴급 전 직원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구단수는 당당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의 진범은 맹공이 팀장이 아닙니다. 강진아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팀의 조사 결과와 CCTV, 메일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비친 증거 자료를 본 직원들은 일제히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번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강진아가 범인이라니. 가뜩이나 평사원으로 강등됐던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재기불능의 결정타였습니다. 그 시각 회사 로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강진아는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회장님이 시킨 거잖아. 나만 당할 순 없어. 당황과 충격에 사로잡힌 그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지만 이미 감사팀은 강진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을 제한해 둔 상태였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회장님도 무사할 줄 알아? 나 진짜 다 말할 거야. 공이 쫓아내라고 누가 지시했는지 내가 다 까발릴 거라고.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건물 안에서 메아리칠 뿐 황 회장에게 닿지도 못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미 쓸모가 없어졌다는 단 한마디로 강진아에게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예감했던 강진아였지만 막상 실제로 몰락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팀 직원과 법무팀 직원이 그녀를 함께 데리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수사와 형사 고발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진아의 얼굴에는 허탈과 분노, 치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다들 빠져나가고 나만 책임지게 해? 그러나 이미 회사 측은 그녀의 책임을 분명히 할 증거를 모두 준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장님 명령이었다고 외쳐도 그녀 단독 범행으로 귀결되게끔 교묘히 판이 짜여 있었고 증거들은 그 흐름을 완벽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강진아의 회사 출입증은 회수되었고 곧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복도에서 비틀거리다시피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기 씨. 입술 끝에 맺힌 속삭임은 허공에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미 서민기조차 그녀를 지켜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사랑, 권력, 인정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그 길이 강진아에게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부와 명예, 사랑까지 한 번에 무너진 허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또다시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더 이상 그 울분을 받아줄 이도 없었습니다. 진범으로 낙인 찍혀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수많은 직원들의 조소와 동정 섞인 시선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체포 소식이 퍼지자 서민기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가 확대되면서 과거 그의 비자금 운용과 여러 불법적 결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강진아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했던 그의 흔적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서민기는 본사 2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는 정주리와 서덕수가 씁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를 감싸주던 부모였지만 이번에는 그들도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너 진짜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앞으로 얼굴 들고 어떻게 다녀? 정주리는 눈물을 머금고 외쳤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통해 가문을 한껏 빛내려 했는데 이제는 그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서덕수 역시 침통한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가 널 감싸줄 수 없겠다. 회장님 쪽에서도 완전히 돌아섰어. 민기야, 넌 너무 어리석었어. 서민기는 침묵하다가 벌컥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나고 다들 나 무시했잖아. 진아라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거였다고. 그러나 울분을 토해봐야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강진아가 서민기가 지시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더한다면 그의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주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서덕수는 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씁쓸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서민기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공모자 아니냐는 식의 수군거림이 선명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기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도 사랑도 아닌 그저 폐허 같은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회사를 벗어나더라도 그의 이름에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이 명백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뇌리를 스쳐갔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망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주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알아서 책임져. 우린 도와줄 방법도 없고 더는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 그리 말하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민기는 끝내 울분을 삼켰습니다. 사랑해주던 부모조차 떠나는구나 하고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참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실에서 쫓기듯 나와 텅 빈 로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방향으로는 감사팀 직원들이 오가며 그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아, 이것이 내 결말이구나. 허무감에 파묻힌 서민기는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의 집무실 커튼이 반쯤 처진 창으로 석양이 낮게 깔렸습니다. 구혜준의 사진 앞에 앉아있던 황 회장은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꿈속에 구혜준이 나타났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을 남긴 듯한 인상을 깊이 새겼습니다. 잠에서 깬 뒤 황 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행의 덫에 손주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리고 맹경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겁게 걸어와 황 회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날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맹경태를 증오해왔지만 어쩌면 그 역시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시 상황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사고였다는 건 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화풀이를 해야 견딜 수가 있었어. 내 자식이 그렇게 허무하게 간 걸 어떻게 그냥 넘기냐.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맹경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 회장은 묵혀두었던 한을 조금씩 내뱉으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리자 마음속 응어리가 그제야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 뒤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구단수와 맹공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의 모습에 황 회장은 낯선 감정이 스쳤습니다. 거부감보다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결혼 허락받고 싶어요. 많이 힘들게 해드린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저희 행복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구단수는 고개를 숙여 간청했습니다. 맹공이도 조심스럽게 황 회장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저랑 단수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날에 완강했던 태도가 무색하게 지금은 한없이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구혜준의 사진을 힐끔 바라본 뒤 천천히 눈물을 닦고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 정도로 원하면 더 이상은 말리지 않겠다. 어차피 혜준이도 날 원망하겠지. 손주까지 불행하게 만들라고 하진 않았을 거야. 그 한마디에 구단수와 맹공이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던 황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구단수와 맹공이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잔잔한 웃음과 작은 축하가 뒤섞여 간소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후 맹공희와 구단수는 아기인 구름이를 안고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강명자와 맹경태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오드리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비록 완벽히 모든 감정을 정리하진 못했지만 손주와 그 곁에 선 맹공이를 보며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구혜준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앞에 살포시 놓인 꽃다발, 그리고 네가 바라던 길을 이제야 찾은 것 같구나라는 나지막한 한마디. 주름 가득한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미움과 한을 덜어내는 듯 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걸렸고 많은 걸 잃고서야 도달한 결말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가 해맑게 울음을 터뜨리자 모두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구혜준이 하늘에서라도 그들을 지켜보며 부디 평온하길 기원해 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